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3학년 이후로 독서랑 그쪽 국어 쪽이 뭐 확 떨어지고 영어, 수학 이런 게 막 급등하고 요런 요즘 사교육계 있으니까 그 데이터로 만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초기 문해력 그냥 한글 좀 얘가 읽을 줄 알고 뭐 하는가? 그러면 이제 모국어는 된 것이 아닌가? 한번 다른 걸 해볼까?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거기보다 이제 좀 한 단계 나아가면 이제 문자까지 요즘 그래도 문해력이 조금 이슈가 돼가지고 유창하게 좀 읽고 그래도 의미까지 좀 파악을 하고 쓰기가 중요하다는데 쓰기까지 좀 잘하나? 독서 연수 같은 거 좀 해볼까?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좀 하면은 됐어, 이제 그만하면 돼. 이제 우리 내용교과 수학 과학 이런 거 한번 어렵다는 거 해보자 라고 하면 비판적 독해, 추론적 독해 이런 일상의 글쓰기 같은 것도 못하고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초기, 기초, 기능 쭉쭉쭉 가가지고 이제 조금은 더 어려운 어휘를 쓰고 조금은 더 복잡한 문장 구조를 쓰고 내 생각을 조금은 더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고난이도 단계가 이제 계속 있어요. 쭉쭉쭉 위로 쭉쭉쭉 있는데 어느 순간 여기까지 하고 나서 오케이, 국어는 끝, 한국 사람이면 국어는 됐지 라는 이제 잘못된 인식과 함께 더 못 크는 경우가 많아요. 약간 대학교 간 친구도 뭐 인물 파악부터 해서 그냥 내용 파악, 백연시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게 해도 대학교 갔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초2 뭐 시간 지나면 되겠지, 초3 시간 지나면 가겠지, 초5 시간 지나면 가겠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도 내가 이 결핍된 요소를 채우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것이 이제 터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아까 받아쓰기 이런 거에서도 질문 주신 거에서도 난독증은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듣기가 안 되는 거에서도 청각에 문제가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왜 이렇게 어리버리해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청각적인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친구가 있고 얘가 왜 이렇게 글을 못 읽어, 집중 안 해? 집중력이 부족해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난독증인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 중학교 때 지금도 기억하는데 축구부 친구가 글을 읽다 갑자기 아랫줄을 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을 읽다가 갑자기 아랫줄을 읽고 갑자기 아랫줄을 읽어요. 끝까지 안 읽고. 그래서 국어 선생님은 장난치지 말라고 막 혼내고 애들도 막 별명 지어주고 이랬어요. 막 어쩌리라고. 뭐 엊그제인데 엊그제 안 읽고 어디 읽고 밑에 갑자기 다른 글자를 읽어가지고 막 애들이 웃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공부하고 보니까 그게 난독증이었어요. 글자가 막 거꾸로 보이고 갑자기 아랫줄이 보이고 섞여 보이고.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 끝나고 난독증 영화 하나, 인도 영화인데 그거 하나 추천해 드릴 건데 난독증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계속 교정 클리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선 오늘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그 외에 약간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어린 나이 할 수 있는 거는 우선 유창하게 읽기가 최고예요. 의미까지도 어느 정도 이게 판별이 되는데 계속 소리내어 읽어서 내가 한글 한글 그러니까 해득이라고 해요. 음운, 이게 어떤 소리가 나고 어떤 소리를 낼 수 있는지 우선 그걸 하는 거 플러스로 유창하게 계속 읽다 보면 알아서 띄어쓰기를 하면서 억양을 살려서 읽거든요. 억양을 살려서 읽고 띄어쓰기를 하고 이런다는 건 그게 의미 단위로 끊어지는 거예요. 띄어쓰기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띄어쓰기를 할 줄 알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좀 소리를 내고 이렇게 낭독하듯이 읽을 수 있는 건 그러니까 내용 의미까지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쭉쭉쭉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DM부터 해서 질문 주시면 제가 약간 쉬는 시간부터 해서 계속 보충을 할게요. 우선 초등학교 이제 교과서부터 보면 이게 이제 사교육보다는 확실히 조금은 더 느긋하게 구성이 되어 있긴 해요. 교육과정 자체가. 그리고 요즘은 우리나라도 다문화 친구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한글 교육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도 하고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만 이제 꾸준히 잘 따라가고 집에서 보충학습하면 가능하긴 해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글 막 미리 때라고 막 이제 예습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구조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낭독하는 거랑 어제도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책 읽어주기만 좋아한다고 듣는 것만 좋아한다고 하시는 분 있는데 책 읽어주기는
여러분이 이제 목이 아프셔서 그렇지 중학교 가기 전까지 계속 해도 돼요. 받아쓰기도 결국 듣기거든요. 그래서 들어서 의미만 잘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인강도 많이 듣는데 인강 듣는 거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드신 거를 좀 조절해가지고 일부만이라도 책 읽어주기랑 소리 내어 읽기, 그러니까 이제 소리로 하는 거 말하고 듣고는 계속 챙겨주시는 게 중요해요. 뭐 초등학교 3학년쯤 되면 이제 책 안 읽어주려고 하시고 이러는데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까지도 내가 계속 소리내서 말하고 계속 듣는 거, 이런 부분들은 계속 챙겨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기본 확인하는 거,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추론하는 거, 바로 드러난 걸 확인하는 거랑 바로 드러나지 않은 걸 내가 짐작하고 한번 추론하는 거, 그 나아가서 이제 이게 옳은지 그른지, 공감 가는지 아니면 반대하는지 내가 거기서 다 판단하는 거, 요런 나름의 이제 난이도가 있어요. 그 나중에 읽기 전략까지. 요게 여러분이 한 이 정도 하면 됐어 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문해력의 깊이는 굉장히 깊습니다. 할 줄 아는 것 같아도 텍스트만 조금 난이도 높여서 다른 거 주면은 확 무너지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이제 제가 책이 좋다는 건 여러분이 문제집을 주는 것 이상으로 책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난관에 부딪히고 이런 복합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책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짧은 문제집보다. 우선 이런 의미까지는 해주시면 좋고, 여러분이 막 대화를 쥐어짜내기 힘들잖아요. 사실 이야기거리도 별로 없잖아요. 매일 보고 이러니까. 그럴 때 책을 이용하면 계속 책에 있는 줄거리, 책에 있는 이야기, 책에 있는 어휘 이런 것들 여러분이 따로 공부 안 하셔도 그걸 활용하면 훨씬 장기적으로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집보다. 그래서 독서가 계속 문해력이 좋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합적인 읽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점 우선 인지해 두시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 이건 저는 어른도 똑같이 합니다. 어른한테도 먼저 사실 확인을 먼저 하고 요약 한번 해보세요. 요약되면 그 다음에 한번 숨겨진 의미 파악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칼럼 한번 비판해 보세요. 단계씩 나아가.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성인도. 그리고 우선 독해 능력에서 아까 변별이 안 된다고 나왔던 게 결국 요 앞부분인데, 막 글자를 거꾸로 쓰고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좌우 바꿔 쓰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근데 올라가면서 고치는 게, 아, 이 글자는 이런 것이고 이 글자는 이러구나. 기억과 니은이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처음 배운 애들은 기억을 뒤집으면 니은처럼 생각해요. 도형처럼, 그림처럼 받아들여서.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걸, 이런 변별을 계속 글자 모양이나 듣기로나 계속 내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유창하게 읽으면서 파악을 하고. 근데 그 남자애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어요. 되게 빨리 읽어요. 아마 추측해보면 남자 친구도 약간 자존심 세고 이러니까 떠듬떠듬 읽고 이러면 되게 부끄럽고 이래서 우선 소리는 다 음가는 알아가지고 빨리빨리 읽어요. 근데 의미는 하나도 몰라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래서 제가 어제 질문에서도 이제 빨리 읽는데 괜찮냐고 물어본 분이 있었는데, 좀 어려운 텍스트를 읽혀봐야 돼요. 어려운 것도 빨리 읽으면 그건 나쁜 습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울 때는 잘 안 읽히는데 뭔지 모르겠네 막혀야 돼요. 차라리 천천히 읽는 게 나아요. 어려운 걸 읽고 내가 모르는 걸 읽을 때. 근데 모르는 것도 빨리 읽으면 그냥 내가 쑥 넘어가고 띄어쓰기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이런 것도 문장 읽고 주요사실 탭하기 막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읽고 되게 쿨한 척해요. 막 다 알아. 그 선생님이랑 가족들이랑 다 애가 읽을 줄 아는 줄 알아요. 근데 다 읽을 수 있고 한글도 다 알고 의미도 다 아는데 그냥 애가 좀 건방진 거야. 태도로 오해를 해요. 근데 실제 테스트 해보면 거 위랑 이랑 위랑 이도 구분 못하고 그냥 비슷한 소리 내서 그냥 쭉쭉쭉 읽는 거예요. 막 멋있는 척 하면서. 근데 이제 이해가 직접 들어갔을 때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결국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한글까지 기본 파악하는 거면 나중에 결국 의미. 그래서 여러분은 의미를 파악할 때는 이게 반대의 의미가 뭐야? 비슷한 의미가 뭐야? 결국 이런 관계 속에서 의미를 찾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면서 어휘, 문장,
나아가서는 어휘를 이제 직접 고를 수 있는 능력까지 배열하고 글까지 이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보실 때도 이거 할 줄 아네? 그럼 다음 단계 한번 시켜볼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구조가 있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읽기 독립이라는 것은 스스로 조절해서 읽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림책 빠르게 잘 읽는다고 이제 영어책 읽어야지, 수학책 읽어야지, 과학책 읽어야지 하는 거는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에서도 긴 글은 읽으려고 하지 않는 요 태도가 건방진 태도인지 못 읽는 건지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못 읽는 거라면 쉬운 거부터 다시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2학년 친구가 되게 떠듬떠듬 읽어서 힘들었잖아요. 실제 솔루션 어떻게 되냐면 그냥 결국 남아가지고 글자만 있는 책, 그 얇은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요. 읽고 한번 의미 이해해보고 다시 읽어보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해요. 여기는 아까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도 다 솔루션이 들어가긴 합니다. 캠프 같은 데서. 그리고 여러분 이제 유치원, 문해력 유치원이라고도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영유아 초저까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당신의 문해력 이제 스피노프처럼 해서 유치원 부분이 따로 나왔으니까 유튜브에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소리내어 읽기를 엄청 강조하는데 제가 어제 그 오각형, 육각형 이거 보여드렸는데 이 유치원, 그러니까 영유아 문해력에서의 기본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애가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고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기초 읽기, 기초 쓰기 그리고 기초 쓰기는 이 소근육 운동이랑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똑같이 아이들 받아쓰기 노트를 봐도 글자 반듯하게 잘 쓰는 친구 있고 삐뚤삐뚤한 친구 있죠. 그러니까 글자를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손가락에 힘이 없으면 쓰기 자체가 힘들고 짜증나는 경우로 이렇게 전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줄 긋는 것부터 해서 그림 그리고 스스로 연필이랑 색연필을 집어보는 것부터 이게 하나가 이게 근육 운동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막 몸이 힘들면 짜증나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이 친구들도 쓰기가 머릿속에다 그려진다고 해도 내가 정말 손가락 아프고 글자 막 안 써지고 이러면 짜증나가지고 나 쓰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 근육 운동도 어렸을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쓰기랑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용 어휘력 결국 이제 어휘력이죠. 그리고 이야기 이해력인데 이야기 이해력은 저기도 잠깐 보여드리면 그리고 누가 주인공이고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맞닥뜨렸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요소들을 이해하는 친구가 있고 이해 못하고 그냥 동물 나오면 웃는 친구가 있어요. 계속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깊이 관찰을 하셔야 돼요.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얘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분은 같은 그림책을 10번을 읽었는데 얘가 이해를 못한다고 줄거리를 그냥 캐릭터 그림만 좋아한다고 질문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이야기 이해력은 결국 그 이야기 구조, 스토리 라인 여러분도 소설책 못 읽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물이 어떤 사건 그걸 이렇게 파악 못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데 이야기 이해력도 하나의 요소고 아까 의문론적 인식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건데 이거를 들어서도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같은 어휘에서도 그러니까 기역이랑 쌍기역 이런 된소리 같은 것들도 내가 이거를 쓸 때, 들을 때, 읽을 때 하나하나 다 구별해서 변별할 수 있으면 그 친구는 이제 요 의문론적 인식이 이제 만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받아쓰기가 쓰기 같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듣고 변별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결국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소리는 이 소리인데 그런 것부터 시작이 되면 그러니까 특히 해서 이중모음 같은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게 구분이 잘 안 돼. 이랑 위랑 이런 거 구분이 안 돼서 계속 하는 거고 입모양을 보여주고 이런 건데 요즘은 또 마스크 때문에 입모양도 못 보여줘가지고 더 힘들어해요. 그래서 위, 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입모양 좀 약간 여러분 보기 싫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집에 있을 때라도 여러분 입모양을 뚜렷하게 해서 이중모음이나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것들은 변별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독서 장애 요인은 뭐 100만 가지인데 결국은 장애를 극복하는 건 시간을 투자해서 계속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히 내가
하나씩 매듭지어서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 시간 없다 이런 거는 더 이제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 유튜브 이용은 굉장히 많이 해요. 유튜브나 인스타나 기록 시간이 남잖아요. 이용 시간은 점점 늘어납니다. 책 읽는 시간은 줄어들지. 이 시간 없다는 게 데이터가 이제 다 기록이 남아서 딱히 통하지 않아요. 이제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의도적으로 그걸 이끌어 주실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읽기는 항상 우리가 아까 그 사실적 이해부터 나아가는 단계에 있죠. 누군가 말을 해요. 말을 하면 그걸 내가 알아들어야 돼요. 동문서답하지 않게.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게 나의 생각을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읽기 자체는 작가의 텍스트와 독자의 경험, 배경 지식, 이해 합쳐서 의미를 구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항상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있는 것 중에서, 채널 중에서 채널이 다 인기가 없는데 대충 만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호응을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싶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글귀로까지 이어지고 제가 거기 댓글을 가지고 댓글을 보면 진짜 업무 능력이 힘들 정도로 이해력이 부족한 것까지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느낀 거는 항상 상상력, 창의력 이런 거 중요한데 기초가 허물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아듣고 그리고 나서 내가 공감할 수도 있고 거기에 비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적용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웹툰도 그렇고 뉴스 댓글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이해를 아예 생략해버리고 내 맘대로 해석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소통 자체가 안 돼요. 읽기도 안 되고 뭐 문제풀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좋게 말하면 개성이고 창의력인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창의력을 선호합니다. 왜냐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문학 교육 과정이긴 한데 문학 외에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당신의 해석의 개방성, 다양성 항상 인정하고 보장한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텍스트 해석에는 최소한의 함수적 타당성은 있어야 한다. 지나치게 기이한 해석은 경계하도록 한다. 이 요소를 항상 읽기 할 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해놓고 제 맘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의 해석이 답이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 합리적 타당성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이해력이 자랍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릴 때는 뭐 재밌는 얘기 하면은 구아 너 그냥 말 잘한다 너 참 독특하네 라고 하는데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공통된 최소한의 합리적 그 공유된 지점 타당성은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다. 사실적 이해를 꼭 짚고 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